안녕하세요. 조이브 클럽의 조이입니다.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일까요? 과연 거대한 권력 앞에 맞설 수 있을까요? 저는 수용소 군도를 읽으면서 이 시대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, 저는 아마도 이때 태어났다면 이렇게 책을 쓰기보다는 심장마비로 죽었을 것 같아요. 네. 솔제니치는 이 책을 쓰게 된 배경 이전에 친구와 군대에서 이제 편지를 주고받다가 스탈린을 비유를 써서 비난을 한 게 있었거든요. 근데 비난했다. 그 이유만으로 재판 없이 8년형을 언도받게 됩니다. 근데 사실 이게 다 편지가 검열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썼다는 것도 대단하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체포되었고 또 숙청되고 신문 받는 그런 과정들, 깜빵에서의 생활들, 이것을 이제 글로 또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다. 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이 신문 막 고문당하는 그런 파트에서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정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잡혀 들어가서 고난을 당했던 서대문 형무소도 생각이 났고, 또 남영동 1985 그 영화에서 고문당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참 험난한 시대였구나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 뭐좀 이런 밝고 블링블링한 내용이 아니어서 읽을 때 좀 힘이 들었는데, 그래도 그나마 좀 끝까지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중간중간 위트도 있고 유머도 쓰고 또 우픈 상황이 좀 있었어요. 예를 들면 이제 다 같이 공동으로 생산하는 집단 농장에서 한 농부가 애가 여섯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 애들한테 좀 어떻게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더니 아 훈장을 준다는 거죠. 그래서 훈장을 받고 이제 한마디 해라 소감하는 그 장소에서 아 훈장 대신 밀가루 한 포대 어떻게 안 될까요? 이랬다가 사람들이 막 이제 박장대소 하면서 웃기도 하고 했는데, 그 상황이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가 됐을지 상상이 되시죠? 네.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인상적이었고요. 막 여러 가지로 막 아무 죄 없는 사람들도 막 끌려가서 피의자로서 고문당하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. 근데 그 신문하는 신문관들의 태도는 아, 안 됐다. 동정심이 일기보다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할당량을 채워서 내가 승진도 하고 이런 부도 축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조금밖에 못 잡아 넣었잖아. 이런 초조함, 분노, 이게 드러나는 장면에서 참 인간의 본성이란 참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오거든요. 카자흐스탄으로 추방되었던 한국인들, 그래서 이것은 민족적인 혈통에 따른 체포의 첫 번째 케이스였다. 이렇게 간단하게 한두 줄 되어 있는데, 이 안에는 얼마나 많은 정말 한국인들의 희생과 아픔이 있었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또 무거워지더라고요. 그런가 하면 각주도 좀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던 게, 보시면 이제 망그러진 아내 이야기도 나오고 육군 장성의 딸 이야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원래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던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인권은 고수하고 자기 결정권도 고수하고, 그래서 굉장히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그 짧은 각주에서도 마음이 좀 아팠어요. 그런가 하면 좀 이 책은 이 시대에 안 맞지 않아? 지금은 과연 수용소 군도가 있겠어? 했다가 또 막상 가까이 북한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지. 그래.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힘들겠다. 빨리 평화적으로 통일이 돼야 될 텐데 그들의 인권도 좀 케어를 받아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간단하게
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를 살펴보았는데요. 내용이 마음에 드셨나요?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꾹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